안녕하세요. 도움병원의 김신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 노인 테레비.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어깨는 50대가 지나면서 어깨 힘줄이나 관절, 근육의 퇴화로 인해서 아니면 무리가 되거나 염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환과 증상을 일으키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어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리법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깨의 구성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날개뼈로 얘기하는 견갑골, 그리고 빗장뼈라고 얘기하는 쇄골, 또 위팔뼈로 이루어져 있는 상완골, 3개의 뼈가 만나는 부위가 어깨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깨 관절은 흔히 두 부위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견봉이라고 하는 날개뼈와 상완골 사이의 공간, 그리고 위팔뼈와 날개뼈 사이의 상완골과 관절와 사이의 공간이 2개의 관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 상완골과 관절와가 만나는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절의 접촉면은 어느 관절이나 마찬가지지만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연골은 상아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재질인데 마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은 주변 관절낭과 인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관절낭은 흔히 말하는 관절 주머니입니다. 관절 주머니가 관절을 삥 둘러서 싸게 되고, 인대들은 아래부터 위까지 앞뒤로 싸고 있으면서 어깨가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손과 팔의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 통증을 미리 예방해야겠습니다. 그 중에 어깨 질환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제 회전근개가 무엇이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면 어깨를 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하는데요. 힘줄이라고 하면 인대하고 흔히 착각을 하십니다. 힘줄과 인대는 완전히 다른데요.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을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고,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하얀 구조물로 관절이나 뼈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정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회전근개는 힘줄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4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쪽부터 견갑하근, 위쪽에 극상건, 뒤쪽에 극하건, 그 아래쪽에 소원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는 힘줄이 어깨 관절을 앞에서부터 뒤로 싸고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깨 관절의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 3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동결근이라고 해서 흔하게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질환, 또 하나는 어깨 충돌 증후군,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동결근은 오십견이라고도 하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오십견은 50세 전후에서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나이를 어깨 견에 붙여서 흔하게 말하는 증상을 일컫는 말이고 진단명은 아닙니다. 동결근은 어깨가 차갑게 얼음처럼 굳었다는 얘기인데요.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쪼그라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 구조의 어깨 관절에서는 이 하얀 관절 주머니, 즉 관절낭이 밑으로 축 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깨는 위아래로 또 앞뒤로 360도를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가 쭉쭉 늘어나야 됩니다. 쭉쭉 늘어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간이 유지돼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렷 자세를 하면 그 관절 주머니가 접혀서 밑으로 축 늘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동결근인 어깨에서는 관절 주머니가 염증에 의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자유자재롭게 움직이기 힘들고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심하게 되죠.
동결건이 왜 생기느냐? 동결건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이전에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50세뿐만 아니라 30, 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동결건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깨에 외상이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 질환이나 아니면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도 동결건이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같은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동결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당뇨병이 제일 중요한데요.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발을 가장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당뇨발이 있을 때 발이 괴사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뇨 환자들이 항상 발을 유심히 관찰하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상지에서는 어깨를 굳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5배 이상 동결건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뇨 수치 조절을 항상 잘 하셔야 되고 어깨 관절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하고 앞뒤로 회전하면서 풀어주는 생활 습관을 꼭 습관화하셔야겠습니다. 동결건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결건이 올 때는 팔을 열중시어 자세를 할 수가 없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팔을 위로 돌리는 동작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옷을 입고 벗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뒷처리하거나 머리를 감고 팔을 올리는 동작이 제일 힘들어 하시죠. 또한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를 닦는 동작, 또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매우 심할 때, 또 팔을 받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팔을 벌리더라도 관절 주머니가 굳어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근육 경련이나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깨 통증은 특이하게 밤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가끔 어깨 환자들 오시면 내가 자는 습관이 잘못돼서 한쪽으로만 자다 버릇하니까 이쪽 어깨가 많이 안 좋다 하시는데 사실 자는 습관하고 어깨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깨 질환이 잘 때 많이 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아 눕거나 자세를 이동할 때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깨 통증이 밤에 심하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환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동결건하고는 달리 회전근개라고 하는 상완골에 붙어있는 힘줄이 그 위에 천장뼈를 일컫는 견봉뼈와 부딪히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어깨 충돌, 말 그대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있는 힘줄이 사이에 끼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엔 닳거나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여러 기간 동안 또 무수히 반복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에서 보면 팔을 내렸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팔이 밑으로 축 처지기 때문에 위아래 공간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팔을 올리게 되면 위에 뼈, 아래 뼈가 근육에 의해서 좁아지고 그러면서 뼈가 자라거나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 힘줄이 사이에 끼는 것처럼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좀 더 자세한 원인을 찾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뼈인 견봉과 위팔뼈인 상완골 사이에 좁아지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뼈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날개뼈의 천장뼈인 견봉이 밑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행성 관절염, 흔히 우리가 무릎을 많이 얘기하는데 무릎은 관절의 특히 안쪽이 물렁뼈가 닳고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증상을 얘기하죠.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엔 반복적인 뼈의 자극에 의해서 안쪽 뼈가 뾰족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걸 골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인데요. 어깨도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위쪽 뼈의 견봉이 아래쪽으로 골극이 생기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뾰족 튀어나온 뼈와 위팔뼈의 공간이 점점 좁아져서 충돌이 더 잘 일어나겠죠. 또한 팔 동작이 많은 직업,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주방이나 아니면은 택배, 여러 가지 팔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서 충돌 증후군이 잘 발생하겠습니다. 또한 선천적인 뼈에 기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견봉은 날개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날개뼈가 곧게 수직으로 잘 서 있게 되지만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면서 날개뼈, 어깨가 앞으로 많이 굽어 있는 사람이 있죠. 선천적으로는 어깨가 휘어 있거나 아니면 견봉이 곡선형이거나 아니면 갈고리 모양처럼 뾰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돌 증후군이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게 되고요. 또한 어깨가 앞으로 굽으면서 윗팔뼈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힘줄이 더 빨리 닿을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 컴퓨터나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날개뼈 한번 쭉 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개뼈를 피시려면 날개뼈 두 개의 사이를 모아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뒤로 벌려주면 날개뼈도 수직으로 잘 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라고 하는 건 아까부터 말씀드린 힘줄인데요. 힘줄이 윗팔뼈에 붙으면서 윗팔뼈를 아래로 눌러주는 작용을 하는데 회전근개가 만약에 끊어져서 비어있다고 하면 그 윗팔뼈를 눌러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윗팔뼈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겠죠.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은 처음에는 어깨 전반적인 통증이 오면서 팔꿈치까지 통증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팔을 들 때 처음부터 아픈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옆으로 벌릴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완전히 팔을 들 때 120도가 넘어가서 팔을 들게 되면 윗팔뼈와 견봉이 부딪히는 각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감소할 수 있어요. 또한 어깨 통증은 야간 통증으로 이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건 공통적인 증상이고요. 팔을 움직일 때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걸리는 느낌, 또 소리가 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들이 이제 파열된 건데요. 파열이라고 하면 찢어졌죠. 찢어진 걸 말하죠. 보통 부분 파열이라고 하면 전체가 끊어지지 않고 위쪽이나 아래쪽이 찢어져서 해져 있거나 얇아져 있는 걸 말하는데 파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 완전 파열이죠. 환자분들은 가끔 힘줄이 끊어졌어요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힘줄은 이제 고무줄처럼 수축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파열이 일어나면 점점 내측으로 단축이 되는 건 맞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은 대부분 구멍이 난 것처럼 반달 모양으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윗팔뼈에 하얀 힘줄이 앞에하고 위에 붙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난다면 윗팔뼈에 붙어있는 힘줄이 찢어지면서 점점 약해지고 끊어지게 되면 이 힘줄이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팔을 돌리는 동작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작은 네모를 보면 관절경으로 우리 관절 안에서 힘줄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보이는 소견은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만 매끈해야 되는 힘줄이 찢어지면서 너덜너덜하게 관절 안에 끼어 있는 게 보이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나 아니면 직접적인 외상이 어깨에 직접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 무리한 일이나 운동을 많이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에 안 좋은 운동이 3가지가 있는데요.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이 사실 힘줄에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좌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위로 팔을 올리고 힘을 다해서 내려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되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에서는 힘줄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 수영도 많이 하시는데요. 수영은 특히 저병이나 배영이 어깨 힘줄에 좋지 않습니다. 저병이나 배영은 위로 충돌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영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형이나 아니면 자유형은 어깨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니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영이나 배영을 피하시고 다른 영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역시 통증이 심하게 오겠죠.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졌다고 말씀드리니까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아예 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팔은 잘 쓰고 가끔 가다가 특정 동작에서 아픈데 끊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오셨는데, 보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된 지 한참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결건은 통증이 오히려 심하면서 팔을 아예 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힘줄이 끊어진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팔을 오히려 드실 수는 있어요. 사실 팔을 들어올리는 건 힘줄 혼자의 힘은 아니고 삼각근이라고 하는 우리 위팔에서 제일 두꺼운 가장 큰 근육의 힘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회전근개는 앞뒤로 돌리거나 60도에서 120도에서 드는 동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힘줄이 끊어져도 팔을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동작에서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릴 때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근육의 위축, 어깨 관절의 근력이 역시 약화가 될 수 있고, 힘줄이 거칠어지면서 어깨에서 소리가 나고 팔을 아래로 하고 잠들기가 힘들고 자다 깨는 경우가 역시 많습니다. 동결근과 회전근개 파열의 감별 차이를 말씀드리겠는데, 동결근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드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모으든 벌리든 모든 방향에서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제한이 일어나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누가 받치거나 기대서도 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면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올 겁니다. 팔을 올리는 건 잘 되는데 뒤로 돌리는 열중셔 자세는 이게 안 된다. 아니면 나는 팔을 모으는 자세나 갑자기 물건을 잡으려고 뒤를 뻗는데 그 동작을 할 때마다 아프다. 흔하게 이제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씻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정 동작에서만 아프고 또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힘이 떨어지긴 하는데 누가 받쳐서 도와주면 이 이후에는 팔을 들어 올리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힘줄이 끊어졌을 땐 오히려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다. 이걸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의 진단 및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깨 운동 검사,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각 방향별로 올라가는 각도나 힘을 확인해서 진단을 할 수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겠죠. 어깨 관절에 연골이 소실되거나 위치가 빠져있는 탈구 증상, 아니면 관절염 소견도 확인할 수 있겠고, 가장 흔하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힘줄 상태와 염증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50견의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MRI 촬영으로 정확하게 관절 힘줄과 여러 관절 연골 상태까지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 이 외에도 혈액 검사, 뼈 스캔, 관절 촬영술, 조영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어깨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절 운동이 모든 치료 중에 우선이고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관절 운동이라고 하니까 근력 운동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력 운동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절 운동은 아픈 걸 억지로 무리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맨손으로 앞뒤 방향으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깨가 굳지 않게 하는 게 모든 질환의 예방이 되겠고, 설사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하더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그 병의 진행 속도라든지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예후에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굳지 않게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와 온찜질,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진통소염제 역시 약이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줄이고 관절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또한 주사치료도 많이 흔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을 안에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뼈주사라고 부르는 주사치료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관절 강내, 관절 주머니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골 주사를 주입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주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통증을 차단하는 신경차단술,
또 어깨가 완전히 굳었을 때 마취를 시켜놓고 강제로 관절 주머니를 풀어주는 강제 운동법, 관절 수동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내시경 치료를 이용해서 관절경 수술을 흔하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진통,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작용과 소염,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뼈주사가 여러 번 장기간 투여 시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침착돼서 연골을 닳게 하는 연골 손상과 힘줄과 인대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간을 두고서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시도할 수 있지만 여러 횟수의 치료나 장기간의 투여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갈 때 당뇨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또 당뇨가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폐의 섬유화 같은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 처방하거나 복용하는 것은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사로는 연골주사가 있는데요.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골액 성분과 가장 유사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골 영양을 보충해준다는 건강한 활액을 넣어주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뼈주사보다 긴 효과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무릎 관절이나 어깨에서 6개월마다 맞을 수 있도록 급여도 되는 항목이 있고요. 또한 연골주사는 부작용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 번 투여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투여하더라도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을 수 있고, 10여 년간 주사가 이루어지면서도 부작용이 없었던 안전한 주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골주사도 역시 염증도 가라앉히고 관절 영양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를 직접 어깨에 주사하게 되는데 관절 안의 활액을 투여해서 정상 관절 회복으로 관절 주머니를 넓혀주기도 하고 충격 흡수, 연골 보호, 통증, 염증 감소, 여러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연골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일주일마다 5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경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병원을, 그것도 6개월마다 계속 오시는 게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연골주사도 나와 있으니까 병원 방문을 어려워하시지 말고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연골주사, 본인한테 맞는 연골주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절염 예방을 위한 평소의 식습관 중요할 텐데요. 연어, 참치,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또한 우유, 치즈, 녹색 야채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많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에도 좋죠. 뼈의 건강에 좋고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골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성분인 설보라판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브로콜리도 여러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녹차, 또 염증 반응 물질을 낮추는 오트밀, 현미, 통곡물, 단백질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콩류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잘 때도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목에도 무리가 가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니까 베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엎드려 자는 자세도 목이나 어깨는 좋지 않고요. 따뜻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서 말초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너무 꽉 조이는 옷이나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같은 자세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1시간에 앉아있다면 꼭 5분씩은 일어나서 관절을 풀어주고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등산, 조깅, 수영 등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한 가지 운동을 매일 1시간 이상씩 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즐기시는 게 좋고, 무리가 오거나 통증이 있으면
운동은 2주에서 3주는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깨가 긴장했을 때는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근육을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관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관절 건강하고 팔팔하게 오랫동안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